해보죠. 자, 이거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만약 마무리 못하면 한 내일 1교시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죠.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원가에게는 일단 여기가 마지막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끝나고 이제 세무이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잔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 원가액이 머릿속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으면 세무이급에서 추가되는 게 원가액에는 우리가 10%밖에 없거든요. 거짓말 안 치고 10%. 여기에 그 10% 미리 할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머리에 남는 부분만 계속 미리 먼저 하겠습니다. 그건 양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세무이급은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재무에게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남으시는 것만큼 우리가 빨리빨리 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 잘 해놓으시면 나머지 10%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하시면 세무이급의 5문제를 다 맞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믿으시고 거짓말 절대 안 쳐요. 거짓말이면 제 3대가 멸족을 당할 거예요. 뭐 조선시대도 아니지만 진짜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거 여러분 10%만 차이 나요. 세무이급이랑 회계 1급이.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공장인데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래요. 그럼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는 일단은 뭐를 구매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나사 있죠? 나사 뭐 우리가 볼트, 너트, 화스너 요런 나사들을 구입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려면 갑자기 나사가 여러분 자동차에 달라붙어요? 그건 아니죠. 사람이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뭐를 구매하냐면 사람을 구매하죠. 표현이 그렇지만 사람을 구매한다라는 뜻은 사람의 노동력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노동력을 구입하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들 그냥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나사를 트는 게 아니죠. 공장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생산 설비도 우리가 회사가 구입을 해야 되겠죠, 공장에서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했었지만 여기가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가 여러분들 여기 틀이 아직 안 잡혔죠. 그죠? 여기 바퀴도 아직 안 달렸고 타이어도 안 달렸고 여기 틀만 잡혀져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현대차에서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미완성된 걸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공품. 그랬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차를 어떻게든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죠. 완성이 되면 이걸 제품이라 부르고요. 자, 얘를 팝니다. 팔면 이제 돈이 들어오죠. 신사임당에 돈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운영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구매할 때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오는 거 원재료, 그죠?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노동력을 구매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노동력 구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산 설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동차 만들려면 일단 우리가 전기도 필요하죠. 또 전기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전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수도 요금도 나가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들도 여러분들 필요해요. 사람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감가상각비도 들고요. 맞죠? 임차한다라고 하면 임차료도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자동차 만들기 위해서는 임차를 우리 회사가 자가 건물이 없으면 공장 임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우리가 구매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흐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사오는데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는지 좀 용어를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원가회계는 다행히 계정 과목은 안 나와요. 계정 과목은 없어요. 대신에 제가 꼭 외워달라라는 용어는 반드시 외워주시는 거 권장드려요. 알죠? 자, 그럼 보실게요.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여기 1장은 원가의 분류를 이 큰 제목에 따라서 물어봐요. 다음 중 뭐 어떤 원가의 분류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그래서 요 제목에 따른 각각의 원가가 어떻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자, 하나씩 해보죠. 자,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이나 왜 이러냐? 자,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볼트 같은 거 사오죠, 여러분. 나사.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된 그 재료와 관련된 비용 있죠.
걔를 우리가 재료비라고 불러요. 딱히 어렵진 않으시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업원들 있잖아요. 종업원들이 이제 자동차를 만들죠. 그럼 자동차를 그냥 만들어줘요? 종업원들이? 아니죠. 우리가 인건비 나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종업원들이 제공한 것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 있죠. 그걸 우리가 노무비라고 불러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가끔씩 여러분 회사하고 그 인건비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노무사분들이죠. 노무사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노무사. 그래서 우리가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노무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와 노동력 이외 여러 가지 생산 설비라든지 용역들이 든다라고 했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제조경비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조경비는 말이 이래요. 우리가 재료비와 노무비는 아닌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 전부다. 이걸 우리가 제조경비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럼 이 세 가지는 어떤 형태에 따라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거고요. 시험에 잘 안 내요. 알죠? 대신 용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용어는 알죠? 왜냐하면 이게 원가에서 뒤에 끝까지 계속 나올 용어니까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자, 이거는 뭔지 설명 좀 여기부터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소나타하고 그랜저 이 두 개를 어느 공장에서 만든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소나타 엔진을 사오면 소나타 엔진은 어디에만 장착이 돼요? 소나타에만 장착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소나타에 장착이 되는 그 재료비 있죠? 엔진을 여러분들 우리가 구입해서 엔진을 장착을 하게 되면 비용 들잖아요. 맞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 재료비다라고 불러요. 다시. 자, 그럼 우리가 그랜저 엔진을 사왔어요. 그럼 그랜저 엔진은 어디에만 장착이 돼요? 그렇죠? 그랜저에만 장착이 되는 거잖아요. 소나타에만 장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랜저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얼마 썼냐면 재료는 그랜저 엔진을 투입한 거죠, 여러분들. 맞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재료비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접 재료비는 어떤 제품에 얼마의 재료가 투입됐는지 개별적으로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직접 재료비라고 하거든요. 자, 감 드릴게요. 자, 근데 우리가 볼트나 너트나 알루미늄 사왔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여러분들 소나타에만 투입이 돼요? 그랜저에만 투입이 돼요? 둘 다 들어가죠. 공통으로 들어가죠. 맞죠?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의 제품 있죠? 두 가지 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재료비 있죠? 그걸 우리가 간접 재료비다라고 불러요. 간접 재료비.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뭐만 생산하실까요?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만 일하시는 분들은 소나타만 작업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랜저 생산 라인에서만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랜저만 만드시겠죠? 그럼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소나타를 만드는데 노동력이 들어갔는지 그랜저만 만드는데 노동력이 들어갔는지 파악할 수가 있죠. 개별적으로요. 그죠? 그런 노무비를 우리가 직접 노무비다라고 불러요. 딱히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소나타하고 그랜저 생산 라인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감독관 분이 계시대요. 그러면 그 감독관 분은 소나타 생산 라인만 관리하세요? 그랜저 생산 라인만 관리하세요? 둘 다 관리하시죠? 그 감독관 분이 감독관 분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생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간접 노무비다라고 불러요. 딱히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조경비 뭐냐면 우리 회사가 외주 우리가 좀 간단한 건 여러분들 외주를 좀 많이 주거든. 간단한 공정은 우리 회사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공정은 외주를 못 주죠. 상대방이 모르니까. 하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공정은 외주를 줘요. 외주 준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대신 만들어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랜저에 대한 외주를 준 거예요. 그럼 외주를 주면 상대방 만들어주는 회사한테 비용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비용을 주고요. 또는 우리가 그랜저에 대한
외주를 주면 그건 그랜저에 대한 외주 가공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는지 알죠? 근데 그게 외주 가공비가 재료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대가도 아니죠. 맞죠?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외주 가공비 대신 만들어주는 거에 대한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그 제조 경비 우리가 직접 제조 경비다라고 불러요. 되세요? 이렇게. 예.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직접 제조 경비는 사례를 어거지로 짜낸 거예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조 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나머지들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전기세, 뭐 가스 요금, 수선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이런 애들 있죠. 그럼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해요. 맞죠? 어느 특정 제품만 우리가 만드는 게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하죠. 그럼 공장 전체적으로는 그랜저만 만들어요? 소나타만 만들어요? 둘 다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둘 다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 제조 경비는 공통적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간접 제조 경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느낌 오시죠? 어떤 느낌?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 개별적으로 알면 추적 가능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비라고 불러요. 외워주셔야 돼요.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개별적으로 들어가는지 알면 우리가 직접비라고 불러요. 알죠? 제가 외워달라는 용어는 반드시 꼭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외울 거 진짜 별로 없어요. 알죠? 딱 22페이지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시죠? 여기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취업을 하시면 여러분 당연히 취업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뭐 사무실이나 아니면 기업 들어갈 것이잖아요. 법인이라든지. 맞죠? 그러면 가실 때 여러분 공장에 의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공장에 의뢰 받겠죠. 맞죠? 그 말은 여러분이 공장에 가셔가지고 장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셔야 돼. 가끔씩 선생님 저 공장 안 갈 건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알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직접 그 공장에서 장부를 받아보실 수도 있고 공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직접 장부를 보시거나 작업 현장을 보실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그 상사가 야 이거 어떻게 되니? 라고 했는데 저 죄송한데 저는 원가회계를 포기했어요. 원가회계를 포기했어요. 네, 그럼 눈물이 앞을 가리죠, 여러분. 그럼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 이게 실제로 공장의 장부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아시죠? 드립이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면 공장이 나랑 관련 없으니까 실제로 안 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좀 관련이 있어요, 무조건. 우리나라는 제조기업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간접비 있죠. 요 간접비는 딱 보시면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개별적으로는. 맞죠? 다 공통적으로 발생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잖아요. 그랜저 소나타 공통적으로 말이 빨라졌어. 예. 이렇게 공통적으로 소비되면 추적이 불가능하죠. 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냐 없냐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우리가 직접비라고 하고요.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간접비라고 불러요. 그럼 당연히 얘는 추적 가능성이죠. 어떤 제품에 추적할 수 있냐 원가를 어떤 제품에 추적할 수 없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제목 따라서 꼭 외우셔야 돼요. 출제한다니까요. 정말 많이.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그럼 우리가 공장의 원가는 크게 5가지죠.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직접 제조 경비는 별로 사례가 없으니까 논외로 하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 이렇게 5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공장의 담당자는 원가를 5가지로 분류를 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많이 시간하고 비용이 낭비가 되겠죠. 5가지로 원가를 분류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시간하고 비용을 좀 절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간접 재료비부터 간접 제조 경비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는 알 수도 없고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합쳐버리겠다라는 거. 어차피 공통비니까. 아시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품을 만드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된 원가죠. 그래서 얘를 제조 간접비라고 불러요. 제품을 제조, 만드는데 간접,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다라고 해가지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장의 원가는 딱 세 가지로 구분해요. 크게. 여기. 어떤 제품에 얼마의 재료가 들어가는지 알 거 직접 재료비. 어떤 제품에 얼마의 노동력이 들어가는지 아는 거 직접 노비.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들어간지 모르고 공통적으로 발생한 금액만 알 수 있을 때를 제조간접비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외워주시고 이 세 가지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 세 가지예요. 아셨죠? 외워주시고 자 그리고 요놈 식기도 외워주셔야 돼요. 요놈 식기 나오는 부분에서만 나와요. 진짜로 외우시는 부분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 암기하시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세법이야 세 문제 나오죠. 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웠어요. 맞죠? 그 중에서 세 문제 나오잖아요. 짜죠? 많이 짤걸요, 여러분들? 많이 짜요. 맞죠? 너무 외울 게 많아요. 맞죠? 거기 외울 게 더럽게 많은데 세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문제도 많이 꼬아서 낸단 말이에요. 대신에 여기는 나오는 부분에서만 주구장창 내요, 정말로. 그래서 저랑 실제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셔야 그렇구나 이렇게 되시겠죠? 그죠? 자, 외우십니다. 보시면 자, 우리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기초 원가, 기본 원가다라고 불러요. 자, 왜 이렇게 부르는지 설명을 할게요. 보시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책상이라든지 의자 있죠? 책상, 의자가 조선시대에는 없었을까요? 국사시간 아니고 조선시대 없었을까요? 이거 설명하려고요, 여러분들. 있었겠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안 살아봤지만 나무 의자, 나무 책상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인 형태죠. 나무 책상, 나무 의자가. 그럼 우리가 나무 책상이나 나무 의자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일단 나무라는 재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톱질이 필요하죠. 사람의 톱질 노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재료와 사람의 노동력이 제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를 묶어서 기초 원가, 기본 원가다라고 불러요. 암기랑 아시죠? 꼭. 자, 그 다음에 여기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뭐라고 하냐면 가공 원가, 전환 원가라고 하는데 자,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조 간접비는 그냥 기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해. 이걸 이해하실 때. 왜냐면 우리 아까 제조 간접비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가 아닌 나머지라면서요. 맞죠? 그럼 우리 기계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공통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노무비는 사람의 노동력이고요.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를 기계라고 생각하면 나무라는 재료를 사람과 기계가 가공을 하죠. 오늘날에는. 맞죠? 사람과 기계가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 거 우리가 가공한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가공원가다라고 불러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나무라는 재료를 사람과 기계가 만들어서 뭐로 바꿔줘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의자나 책상 여러 가지 바꿔주잖아요. 나무라는 재료를 여러 가지 제품으로 바꿔주죠. 그죠? 그래서 바꿔주는 게 전환한다라고 하죠. 전환. 그래서 전환원가다라고 불러요. 되시겠어요? 자, 그럼 문제 좀 풀어볼게요. 문제를 푸셔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여러분 원가에게는 이거밖에 없어요. 어디 갔지? 아이고.
안 되네. 원가액은 여러분들 이 정도밖에 없어요. 딱 나오는 부분에서만 나와요. 이렇게. 찍어가실 분들 찍어가시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335페이지. 335페이지. 자, 335페이지예요. 자, 몇 번이냐면 우리 9번하고 10번을 같이 할 거예요. 자,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9번부터. 자, 다음에 원가 분류 중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아닌 항목은 보이세요? 추적 가능성?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떤 제품에 얼마가 개별적으로 들어가는지 알면 직접비라고 했죠. 그리고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추적 못하면 우리가 간접비라고 하고요. 몇 번일까요? 네? 몇 번? 4번. 왜요? 1번 직접, 2번 간접, 3번 직접. 맞죠? 여러분 4번은 제조경비는 발생 형태 아까 발생 형태. 맞죠? 여기 아까 직접 방금 직접 간접. 맞죠? 제조경비는 발생 형태. 아셨죠? 추적 가능성이 아닌 제조경비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이요. 자, 다음에 원가 자료에서 기초 원가, 가공 원가, 제조 원가의 금액 순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우리가 안 배웠던 게 여러분들 물음에서 제조 원가죠. 우리 제조 원가가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거든요. 그게 요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요. 요 세 가지. 좀 이따 할 건데 요 세 가지를 더한 게 공장에서 발생한 걸 총 이 세 가지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서요. 이 세 가지를 더한 거 우리가 좀 이따가 제조 원가다라고 불러. 공장에서 발생한 건 이 세 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초 원가는 뭐하고 뭘 더한 거래요? 기초 원가는 방금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더한 거라고 했죠. 기초 원가요. 그럼 얼마가 돼요, 여러분들?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더하면. 저 65만 원 보이세요? 거기 직접 재료비 40, 직접 노무비 25만 원 보이시죠? 그럼 65만 원이 기초 원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공 원가는 뭐하고 뭐를 더한 거래요? 가공 원가는 오늘 꼭 가서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가공 원가는 우리가 직접 노무비하고요. 제조 간접비 더한 거예요. 앞으로 직접 노무비를 직노라고 할게요. 제조 간접비를 제간이라고 좀 할 거고요.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 지금 문제에서 25만 원 있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25만 원.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제조 간접비는 친절하게 안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제조 간접비는 공통적으로 발생한 건 다 제조 간접비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원재료 매입액. 이건 우리가 방금 배운 적 없죠.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맞죠? 좀 이따 뭘 배우시면 이제 이게 무슨 자료에 쓰이는지 아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첫 번째 점 보시면 오른쪽에 첫 번째 점의 오른쪽 간접 재료비 있잖아요. 요게 우리가 간접 재료비니까 공통적으로 발생한 재료비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간접 재료비도 제조 간접비가 맞아요. 공통적으로 발생한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에.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두 번째 점 공장 전력비 보이시죠? 우리 공장의 전기요금도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조 간접비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번째 점 공장 건물의 임차료요. 이것도 공장 전체적으로 임차료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제조 간접비라고 친절하게 줄 수도 있지만 제조 간접비가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인 거 아니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일단은 답이 나중에 하시면은요. 답이 여러분들 3번 나와요. 3번. 왜냐하면 원재료 매입액은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여기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 세 가지 더한 게 제조 원가라면서요. 여기에 원재료 매입액은 해당 없죠. 되셔요? 이렇게. 예. 그래서 원재료 매입액은 빼시면 여러분들이 제조 원가는 3번일 거예요. 3번. 됐죠? 한번 구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구해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자, 됐습니다.